안녕하십니까. 부동산파의 치기푸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봉천 두산아파트에 대한 분석을 해봤고요.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강서 힐스테이트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주변 단지들과의 시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음 시간에는 발산역에 위치한 우장산 힐스테이트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서 힐스테이트에 대한 위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5호선 우장산역이 되겠습니다. 이 위쪽은 발산역이 되겠고요. 이 밑에 쪽으로는 화곡역이 되겠네요. 강서 힐스테이트는 우장산역 바로 옆에 여기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장산역을 도보로 5분 내외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는 우장산 아이파크 2편은 세상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길 건너편으로는 화곡 푸르지오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한 강서 힐스테이트 주변으로는 우장초등학교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왼쪽에는 발산초등학교, 그리고 화곡고등학교 등이 위치를 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아주 선호를 하고 거주하기에 아주 편리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으로 한번 보실까요? 바로 여기가 강서 힐스테이트고요. 여기가 5호선 우장산역입니다. 그리고 단지 주변으로 이런 녹지 공간들이 많이 위치를 하고 있어서 환경적으로도 아주 쾌적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 힐스테이트에 대한 일반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준공 연월은 지난 2015년 8월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5년차 신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규모는 총 37개 동 2603세대의 대규모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층수는 8층에서 21층, 그리고 평형은 24평에서 55평까지 5개 평형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용적률은 259%, 그리고 건폐율은 22%가 되겠습니다. 세대당 주차 대수는 1.69대, 그리고 난방은 지역 난방과 열병합을 사용하고 있고요. 현관 구조는 모두 계단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건설사는 현대건설에서 건축을 했고요. 힐스테이트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서 힐스테이트 평형별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대수인데요. 24평은 530세대, 33평은 1086세대로 세대수가 가장 많고요. 45평은 68세대, 48평은 775세대, 그리고 55평은 144세대로 구성이 됐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603세대의 대규모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침실과 화장실을 보면은 23평과 33평은 침실 3개, 화장실 2개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45평과 48평은 침실 4개, 그리고 화장실 2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55평은 침실 4개와 화장실 3개로 이렇게 배치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평형별 대략적인 재산세를 보면은 24평은 122만원, 33평은 162만원, 그리고 45평은 209만원, 48평은 215만원, 그리고 55평은 251만원 정도의 재산세가 부과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평형에서 종합부동산세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월평균 관리비를 보면은 24평은 15만원, 33평은 21만원, 그리고 45평은 30만원, 48평은 33만원, 그리고 55평은 39만원 정도의 월평균 관리비가 부과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강서 힐스테이트에 대한 지난 1년간 평형별 실거래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4평입니다. 세대수는 530세대이고요. 작년 8월에 8억 원대로 올라섰고 12월에는 9억 원대로 상승을 하면서 금년 1월에는 9억 500만 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 등으로 거래가 줄면서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 24평 호가는 8억 8천만 원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6세대로 세대수가 가장 많은 33평 실거래 가격입니다. 작년 8월에 드디어 10억 클럽에 진입을 했고요. 11월에는 11억 원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11억 2천만 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는 거래가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3평 현재 호가는 11억 3천만 원 내외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평입니다. 45평은 세대수가 68세대로 아주 적기 때문에 거래량도 아주 적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작년 10월에 12억 원 거래를 마지막으로 현재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호가는 13억 원 수준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대수가 33평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48평입니다. 작년 11월까지는 11억, 12억 원대를 넘나들면서 거래를 보이다가 지난 12월과 금년 1월에 연달아서 13억 원 거래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호가는 13억 원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5평입니다. 55평은 144세대로 세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래도 가끔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작년 12월에 14억 5천만 원으로 최고가를 찍었고요. 금년 들어와서는 거래가 한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5평 현재 호가는 15억 원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네요. 지금까지 강서 힐스테이트 평형별 실거래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모든 평형에서 작년에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고 작년 말과 금년에 들어오면서 거래는 약간 위축되었지만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서 힐스테이트 주변 단지들과의 시세 비교를 해볼 텐데요. 먼저 비교할 단지들을 살펴보면 우장산 아이파크 2편의 세상, 화곡 프루지오, 그리고 우장산 힐스테이트가 되겠습니다. 이들 단지들의 중국 연호를 알아보면 강서 힐스테이트는 지난 2015년 8월, 그리고 우장산 아이파크는 2008년 1월, 화곡 프루지오는 2002년 10월에 준공을 했고요. 우장산 힐스테이트는 2005년 5월에 준공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4개 단지 중에서는 강서 힐스테이트가 가장 신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단지별 세대수를 보면은 강서 힐스테이트는 37개 동에 2603세대, 우장산 아이파크는 42개 동에 2517세대, 그리고 화곡 푸르지오는 50개 동에 2176세대, 우장산 힐스테이트는 40개 동에 2198세대의 단지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4개 단지 모두 2000세대가 넘는 아주 대규모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별 층수를 한번 보실까요? 강서 힐스테이트는 8층에서 21층, 우장산 아이파크는 7층에서 23층, 그리고 화곡 푸르지오는 9층에서 15층, 우장산 힐스테이트는 15층에서 21층까지 건축이 됐습니다. 각 단지들의 평형 구성을 보면 강서 힐스테이트는 24평에서 55평, 우장산 아이파크는 24평에서 41평, 그리고 화곡 푸르지오는 34평에서 71평, 우장산 힐스테이트는 24평에서 47평으로 이렇게 평형이 구성됐습니다. 따라서 평형을 보니까 화곡 푸르지오는 20평대는 없고 대형 평수로 이렇게 구성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설명드린 3개 단지들과 실거래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24평인데요. 강서 힐스테이트 24평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금년 1월에 9억 500만 원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그 후로는 거래가 줄면서 약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장산 아이파크 24평은 작년 10월에 8억 원대로 상승을 했고 그 후로 지난 2월까지 8억 중후반대에서 거래를 보이다가 현재는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곡 푸르지오는 20평대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발산역에 위치한 우장산 힐스테이트 24평은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2월까지 8억 원대에서 꾸준한 거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는 거래가 멈춘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평입니다. 먼저 강서 힐스테이트는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11억 원대로 올라섰고요. 금년 3월에는 11억 2천호로 최고가를 찍은 다음 최근에는 거래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장산 아이파크 33평은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10억 원 대외로 꾸준히 거래되면서 등락폭이 크지 않고 안정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곡 푸르지오 33평은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1월까지 7억 5천에서 8억 원 사이를 오가면서 거래가 이루어졌지만은 지난 2월부터는 거래가 끊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장산 힐스테이트 33평은 작년 11월에 처음으로 10억 클럽에 가입을 하면서 금년 2월에는 11억 2천만 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부터는 거래가 줄면서 약보합세로 돌아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서 힐스테이트를 포함한 주변 단지들의 실거래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작년에 꾸준한 오름세를 보였고 금년 들어와서도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대부분 단지들이 작년 말과 금년 초에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4개 단지들의 가격을 보면 강서 힐스테이트와 우장산 아이파크 그리고 우장산 힐스테이트가 비슷한 가격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평형별 평면도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24평인데요.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작은 평수라서 투베이 구조지만은 거실이 아주 넓고 시원하게 이렇게 잘 배치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33평 확장형을 보시면은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밑에 부분을 보시면 발코니를 이용해서 거실을 확장시킨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3베이 구조로 거실도 아주 넓고 통풍이 잘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평 확장형의 평면도입니다. 침실 4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밑에 부분을 보시면 발코니를 이용해서 거실과 침실을 확장시킨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네요. 드레스룸도 배치가 됐고 4베이 구조의 아주 시원한 그런 배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평 확장형의 평면도입니다. 침실 4개와 화장실 3개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50평대에서 화장실 3개는 아주 드문 일인데 여기는 화장실 3개로 이렇게 배치를 했네요. 위에 부분을 보시면 발코니를 이용해서 거실과 침실을 확장시킨 그런 모습이고요. 4베이 구조로 아주 시원하고 통풍이 잘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형별 전반적인 구조를 보니까 신축이라서 그런지 아주 반듯하고 군더더기 하나 없는 공간 활용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 힐스테이트에 대한 입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난 2015년 8월에 준공한 현재 5년차 신축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총 37개 동 2603세대의 대규모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학군을 보시면 단지 주변에 우장초등학교, 발산초등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또한 화곡중학교, 화곡고등학교, 그리고 명도고등학교 등이 위치를 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하기에 아주 편리하고 선호하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목동 학원가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점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교통입니다. 먼저 전철을 알아보면 단지에 따라 5호선 우장산역을 도보로 5분 내외에 접근 가능한 이런 역세권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단지 주변에 다양한 버스 노선이 있어서 도심권 접근이 용이한 이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마곡, 광화문, 여의도 등 도심 업무지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직주 근접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병원, 은행, 학원 등 주변 생활 인프라가 아주 발달되어 있어서 생활하기에 아주 편리한 그런 단지이고요. 또한 단지 주변에 우장산, 미리네 공원, 바탕골 공원 등 녹지 공간이 풍부해서 환경적으로도 아주 쾌적한 그런 단지이고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단지 내 아름다운 조경도 강서 힐스테이트의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덟 번째는 피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 그리고 사우나 시설 등 단지 내 커뮤니티가 아주 발달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마곡지구 완성 등 주변 개발에 따른 시너지도 아주 기대되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 힐스테이트에 대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강서 힐스테이트는 준공한 지 5년차 신축으로 26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로서 강서구의 대장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 들어와서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를 보면은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과 코로나 사태가 맞물리면서 거래가 크게 위축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성급한 매매보다는 시장 상황을 관망하면서 매매 시기를 고려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의 향방과 거래량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강서 힐스테이트는 입지가 워낙 좋고 장점들이 많은 단지라서 앞으로도 가격 하락에 대한 스트레스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상황인 만큼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위험부담을 줄이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거래량이 어느 정도 회복될 때 그때 매매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은 발산역에 위치한 우장산 힐스테이트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